미토를 만나면은 충미충. 축토는 고철이 가득 찬 쇳덩어리의 창고, 미토는 나무가 가득 찬 나무의 창고. 금의 창고와 나무의 창고가 충돌을 했다. 금의 창고와 나무의 창고가 충돌을 하면은 축은 꽁꽁 얼어있는 땅이고, 미토는 한여름에 바짝 말라있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아주 뜨거운 그런 모래사장과 같은 그런 토인데, 뜨거운 땅과 차가운 땅이 같이 만났어요. 그럼 마른 땅의 만남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축월생의 남자와 미월생의 여자가 만나면은 생각과 사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겠죠. 만나면은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월주끼리의 충은 생각이에요. 생각. 서로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들로 가자고 그러고, 나는 들로 가려면 남편은 산으로 가자고 그러고. 일주끼리의 육합과 삼합은 육체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주는 속궁합, 월주는 생각. 서로 마음이 통하려면 월주에서 합이 돼야 돼요. 일주끼리의 육합과 삼합은 육체적인 것으로 본다.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사주가 서로 충을 하여서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 사는 수도 있다. 그러나 뜨겁거나 차가운 사주가 서로 만나서 보완을 해주면은 잘 살 수도 있지만 아주 이거는 극히 어렵다. 축토는 웅크리고 있는 글자이고, 미토를 만나면은 충미충하여 발복을 할 수도 있다. 한 방에 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극히 드물다. 진술중미의 글자는 충을 해야만이 좋아진다. 창구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가 나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미충 됐다, 인수가 충이 됐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재성은 튀어나와. 그럼 내가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보험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충미충 돼가지고 관이 들어갔다, 그러면 남편이 죽고, 남편 죽고 나서 보험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창구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올 때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의 글자는 충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진중을목 개수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술중신금 정화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진중에는 을목과 개수가 튀어나오고, 술중에는 신금과 정화가 튀어나오고, 축중에는 개수와 신금이 튀어나오고, 미중에는 정화와 을목이 튀어나와서 내가 잡으면은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토가 들어와서 축미충 될 때, 축중 개수와 신금이 튀어나올 때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런데 만약에 임수일주가 충미충 있어요. 그럼 미중 정화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수국하니까 정제 돈이에요. 내가 돈을 먹는 거예요. 돈을 먹는데 문제는 만약에 임수가 앞에 또 있어요. 그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얘가 먹는 거예요.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비견겁재가 있을 때 충이 돼서 튀어나오는 거는 비견겁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요. 그래서 미토가 들어가서 충미충 될 때 축중 개수와 신금이 튀어나올 때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또는 나에게 길로 올 수가 있고 흉으로 올 수가 있다. 충미충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글자가 튀어나오는 데가 이걸 잡으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안 좋은 글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내가 흉이에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미충 될 때 미중정화가 튀어나올 때 천간으로 임수가 투간이 돼야 이거를 먹을 수가 있고, 일간이 합이 돼야 먹는 거예요. 이거 일간과 합이 안 되면은 못 먹어요. 타간과 합이 될 때 남이 먹는다.
또 축월달은 얼어있는 동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미토를 좋아한다. 충미충으로 미중정화가 튀어나올 때 임수가 있어야만이 정이만목으로 정화를 낚아채서 먹을 수가 있다. 미중을목을 축중신금이 극제하고, 그러니까 미중을목을 을신충으로 극제를 하는 거예요. 신금이 극제를 하고, 미중정화를 축중개수가 정계충으로 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고 지장간이 모두 깨져나가니 축토는 미토를 만나면은 미토는 축토를 만나면은 축토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축토가 손해를 보느냐? 미토의 손해가 보느냐? 미토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는 뭐예요? 축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토 입장에서는 아주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글자가 들어오니까, 정화가 들어오니까 몸이 녹으니까 아주 좋겠죠. 축토 입장에서는. 또 축토 입장에서는 추운데 미토가 개고되어 따뜻한 정화가 튀어나오니 좋다. 미토 입장에서는 축중개수가 미중정화의 불을 끄고 축중신금이 미중을목을 자르니 미중기토, 이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토밖에 안 남았어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으니 미토는 축토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축토는 인목으로부터 미토까지 어느 글자를 만나든 축토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목, 묘목, 진토, 인묘, 진, 사, 오미 뭐야? 축토한테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인목으로부터 미토까지 어느 글자를 만나든지 축토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축토 때문에 무력하여지니 인월부터 미월 사이에 태어난 사주에 축토는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이때 뭐예요? 축토는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인달부터 미달까지의, 그래서 축토 때문에 무력하여지니 인월부터 미달 사이에 태어난 사주에 축토는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인묘진 사오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축토를 만나면 꺾어지니 축토는 아주 무서운 글자가 된다. 인목과 축토는 관계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인중간목은 축중기토의 뿌리를 못 내린다. 축토와 인목은 축인 암합을 하는데, 암합을 하면은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 뿌리를 못 내린다. 인중간목과 축중기토는 만나면은 갑기 앞으로 합거를 한다. 날아가 버려요. 갑목의 본분을 잊어버린다. 토로 변하니까 갑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토로 변하니까. 기토의 성격은 끈질기고 비밀이 많고 고집이 세고 무뚝뚝하고 음흉하며 또 더럽고 냄새나며 비린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축토날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중기토가 본기로 떨어진 사람들은 토는 연결고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월생들이 대인관계가 광범위하다. 처세술이 아주 좋아요. 축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축월생의 최고의 건강비법은 반신욕이 최고이다. 그냥 너무 글자가 차가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축자는 바퀴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한다. 미토를 만나면은 충미로 충이 되는데 암장신금이 미중의 을목과 계수가 정계로 상충하여 상한다. 미토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재의 고장이라 하여, 그러니까 돈의 창구라고 하여 충하여 열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하였지만 재고를 한다는 게 오히려 창구문만 부수는 결과를 가져오니 파문이 될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병화 일간이 재고인 축토가 왕하여 신약할 때 미토가 와서 충하면은 개고가 되어 창고에 든 재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일간을 생주하면서 충이 되니 화생토 일간을 충이 되니 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되겠다. 병화일간이 약할 때 강한 축토를 미토가 들어와서 축 및 충할 때 축토가 개고가 되고 축 중에 신금이 재성이 튀어나와서 잭성 신금을 내가 병실압으로 딱 잡는 거예요. 이때 돈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다. 미토는 병화의 원령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중정화 겁재와 힘을 합하여 축중 신금 재성을 먹을 수가 있다. 축미충으로 깨질 때 땅에 묶여있던 돈이 들어온다. 10년, 20년 건물이 안 팔릴 때 이렇게 축미충 될 때 이때 건물이 팔린다. 정축일주 경인년 기축월 병오시에 태어났다. 이 사주는 축월달의 정화가 몫이 약하다. 한겨울에 축자가 또 있어요. 굉장히 정화가 약해요. 화가 있긴 있는데 연과 시에 있어요. 연지에 인목이 있기는 하나 시기가 축월달인데 한겨울 12월달인데 경금이 위에서 짓누르고 있어요. 금극목으로 이걸 누르고 있어요. 병화를 인목을. 그러니까 인목은 잔뜩 주눅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시가 병오시가 되니 정화는 인목과 병오화에 정화는 인목과 병오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축이 지금 뭐야? 축축 하면서 기토가 떴죠. 화생토니까 식신이죠. 식신이면서 금의 고장이 되니 사화는 금의 장생궁이에요. 금의 장생궁 고장이 되니 사는 금의 생궁으로 유는 왕지이고 금의 왕지이고 축은 금의 묘지이고 그러니까 금의 축토는 금의 고장이 되니 사주는 축토 두 개가 있으니 재물 창고를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자의 명주가 된다. 재물 창고 축중 이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창고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단한 부자의 명주가 된다. 물론 신약하니까 뭐예요? 화운이 와가지고 이걸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운이 오면 좋겠죠. 화운이 와가지고 미토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화운이 와야만 그 불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을미대운이 왔다고 하면은 충미로 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화는 미중에 뿌리를 하게 되어 약한 정화가 신강해지니 이런 때에 재고를 충하면 좋은 경우가 된다. 즉 재물 창고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미대운이 왔다. 충미충 재물 창고를 열었어요. 나는 미중 정화에다가 통구를 하니까 뭐예요? 나의 힘은 강해져요. 강해지니까 재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강해지니 그 재물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다. 만약 일주가 태강한 자가 재고를 충하였으나 더 강해지면은 일주는 그거를 소유하지 못하고 왜 재물창고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면은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일주가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이건 약한 상태에서
이게 와서 강해졌으니까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강한 자가 재고를 충하해서나 더 강해지면은 일주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인 비견급자에게 빼앗기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태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간에 화가 많겠죠. 화가 많으니까 이놈들이 이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시작할 때 을미대운이 들어오면은 미중정화 힘을 합하여 축미충으로 축중신금 재성이 튀어나올 때 병신합수로 낚아채서 을목 문서로 인해서 재성을 먹을 수 있다. 만약에 을미가 왔다. 목세화하니까 이건 문서잖아요. 문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올 때 문서로 인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을미대운이 올 때 을경합으로 경금을 잡고 축미충하여 축토 금의 창고를 개고하여 뛰쳐나온 재성인 신금을 먹을 수가 있어서 을미대운이 이 사주는 을미대운이 아주 대길하다. 월지 축토의 기토와 경금이 투관이 되어 기토는 삼지에 뿌리를 두고 오중 기토까지 있잖아요. 삼지에 뿌리를 두고 경금은 축중신금 두 군데에다 뿌리를 뒀어요. 두 군데야 뿌리를 두고 또 오화에서 병정화가 투관이 되어서 인목에 통군하여 이 병정화가 투관이 돼가지고 인목에다가 통군하여 병정화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서 음간은 세 군데 통근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데 지금 두 군데 통근했단 말이에요. 세 군데 통근하지 못하면은 종한다고 했는데 이 병화의 힘이 강해가지고 종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용신으로 잡는다. 나중에 이제 억부용신 배울 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만약 병화가 아니고 무호라면은 이 병화가 아니고 무호라면은 지지오화 인중평화 두 군데에다 뿌리를 내렸어요. 화토 공전에 의해서 두 군데에 통분을 하여 화를 버리고 토로 종할 수가 있다. 일단 뭐 화를 버리고 토로 종하는 거예요. 토로. 왜? 이거 토지요. 토. 오중기토, 인중부토 여기 토로 종하는 거예요. 이건 화로 가는 게 아니고. 병화의 오화는 양인이고 인중병화 장생지에 통근을 하여 힘이 강함으로 버릴 수가 없다. 이거는 뭐야? 병화를 버리고서 종을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을미 이모 정축 병호 이건 화가 무지하게 강하죠. 5월달에 태어나서 미중정화도 있지. 오미 반국을 짰지. 병호시이지. 이건 뭐예요? 화가 무지하게 강해요. 우화에 병정화가 투관이 되고 삼지에 통근하여 이건 무지무지하게 신강한 사주예요. 정화일주 5월달에 태어나 병정화가 투관되고 우화에 통근하고 을목이 목성화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지무지하게 신강한 사주이고 오미 합을 하여 택지양을 시지 오화로 옮겨 병정화가 투관되어 신강사주 이때는 너무 신강하니까 임수 수국화로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강할 때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이다. 목이 투관이 되고 목을 도와주는 임수도 있어서
화기격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 화기격은 뭐예요? 정임합 목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기격. 나중에 이제 용신 시간에 화기격, 별격, 외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목이 투하이 되고 목을 도와주는 임수도 있어서 화기격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 정임합목 화기격, 용신은 화기격. 이 사주는 정화일주가 5월 5시에 태어나고 연지월지가 오미로 화국이고 시간의 병화가 투출하니 대단히 화가 극왕하다. 월간의 임수는 겨우 축중계수에다가 통분을 하고 있으나 을목한테 수생목으로 설기를 당하고 일주와 정임합으로 묶여버렸어요. 묶였기 때문에 정임합 묶이고 있어서 원래는 임수를 이게 신강하면 임수를 수국하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용신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용신을 쓸 수가 없으니까 봐요. 정임합 목으로 해가지고 목이 화기격으로 변했으니까 봐요. 목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목한테 설기당하고 일주와 정임합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무력하여 쓸 수가 없다. 습토인 축토를 이용하여 화기를 누그러지게 하고 축토로 하여금 토생금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식신인 축토가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이건 조우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사주에 이게 조우를 갖추고 있어요. 이 축토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글자이다. 그런데 미토대운이 왔다고 하자. 미토대운이 뭐예요? 이 소중한 축토를 축미축으로 깨가지고 이게 미중 정화가 축중 개수를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조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대운이 왔다고 하자. 마찬가지로 축토가 재구가 되니 축미충으로 충하여 열게 되면 그 재물을 쓸 수 있다고 매우 좋은 운이라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 이게 조우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충하면은 축중 신금인 편제가 나오지만 병화, 오화, 미중정화, 오화가 절비하니까 신금은 이게 튀어나왔어. 그럼 어느 놈이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중 병정화가 있지. 미중 정화가 있지. 지금 이거를 노리는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까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이때는 뭐예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어느 놈이 와서 채간 줄 모르게 빼앗기게 된다. 이치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신강하면은 재물이 튀어나오면 뭐야? 너무 신강하다는 얘기는 뭐야? 비견겁제가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비견겁제가 널려 있으니까 이게 재물을 다 노리는 놈이에요. 그럼 여기서 튀어나오면 뭐 어떤 놈이 이걸 채갈지 몰라요.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한 상태에서 운에서 나의 비겁이 와서 축 때릴 때 요 때려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경우. 그래서 축중신금이 편제가 나오지만 병화, 오화, 미중정화, 오화가 절비하니 신금은 누가 와서 채간 줄도 모르게 빼앗기게 된다. 이치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신강약을 구분하여서 좋고 나쁨을 논하여야만이 차구가 없다. 축토는 미토가 들어오면 나쁘지가 않다. 축오기문은 오화가 화생토로 축토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만 오중정화를 축토에게 뺏길 뿐이다. 자오묘유란 글자는 이건 제왕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도와주는 일이 없다. 이 오화는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화생토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오묘유란 글자는 절대 남에게 도와주는 일이 없다. 아쉬우면은 네가 와.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너한테 가? 네가 와. 이런 글자가 바로 자오묘유 왕이에요. 왕. 설기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것이고 나는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주면은 뭐예요?
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독이 다 뺏겨서 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주면은 능력 있을 때 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지뿔도 없으면서 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기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것이고 독이는 내가 신약할 때 주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빼앗기는 게 이게 독이에요. 도둑 맞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오화는 축토에게 소중한 오중정화를 꽁꽁한 축토에게 억지로 독일을 당한다. 억지로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진쌀, 기문쌀이 터지게 된다. 그래서 원진, 기문이 터지게 되면은 이게 열받아 버린다 말이에요. 열받으니까 이게 탕화쌀로 그냥 막 확 그냥 약을 먹거나 막 이렇게 막 불사지르거나 이게 지금 탕화쌀은 뭐예요? 축, 인, 오. 이 세 글자가 탕화쌀이잖아요. 탕화쌀이 그래서 발동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축오의 만남은 축토 입장에서는 좋지만 오화의 입장에서는 나쁘다. 왜? 축중 개수가 오중 정화를 불을 꺼버려요. 오화의 입장에서는 축토가 원진쌀이지만 축토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원진쌀이 아니다. 얘가 피해를 보니까 원진쌀은 뭐야? 터지면은 얘가 피해를 보는 거지 축토는 피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오화가 일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지 축토가 일지에 있는 사람이 축오 원진 기문이 터지잖아요. 이건 안 봐요. 피해를 얘가 보지. 그래서 오화의 입장에서는 축토가 원진쌀이지만 축토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원진쌀이 아니다. 축토는 사중의 평화를 가장 좋아한다. 축토는 사중의 평화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꽁꽁원 동토를 녹이는 거예요. 축중에 신금, 보석을 태양이 비춰주는 거예요. 사중 평화가 축중 기토를 만나서 축 개신기죠. 이 기토가 넓은 평야 대지에 햇빛이 내려오니까 식물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꽁꽁 얼은 땅이 햇빛이 들어오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대지보조다. 식간론에서 배우셨죠 먼저. 축토는 사화가 들어오면은 사중평화가 축토의 냉기를 모두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축토는 사중평화가 꽁꽁원 대지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축토가 신금을 만날 때 축토가 신금을 만나면은 축토는 금기의 묘지이니 축토는 금의 묘지예요. 이게 금은 이게 축은 금의 창고잖아요. 금의 창고예요. 그래서 묘지이니 금기가 아무리 강하여도 축토만 보면은 무덤에 갇힌 격이 되니 무력하게 된다. 신금은 신자지 수국을 가지고 있고 사맹지이고 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꽁꽁원 축토의 입장에서는 차가운 신금이 들어오니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해져서 좋지 않다. 축토는 금의 창고이기 때문에 어느 신금이든 또는 어느 유금이든 축토 속에 입고가 된다. 축토가 유금을 만나면은 사유축, 금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유금이 축토의 금창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미충 때리는 순간 사주내에 천간에 경신금이 투관이 됐다? 입고가 되는 거예요. 경신금은 지지의 신유금 모두 그러니까 천간의 경신금, 지지의 신유금 모두
축토 속으로 입구가 된다. 이게 충미충이 될 때. 사주에 금이 없으면은, 사주에 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축중신금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그러면 충미충 할 때 개구가 되어서 창고 속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모두 뛰쳐나온다. 만약에 정화일주다, 정축일주다, 그러면 재물이 그냥 막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가 열려가지고 축토가 유금을 만나면 사유축으로 유금 속으로 합거가 된다. 그러니까 사유축 금극을 이루면은 축토는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극을 이루지 못하면은 유금이 축토 속으로